오늘은 포도에 대한 책을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총 갖고 온 책이 8권이네요. 포도 하면 사실 아이들이 동글동글한 모양을 떠올리거나 아니면 포도는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포도에 대해서 생각보다 다를 것들이 많아서 포도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해봤어요. 일단 박지야 과일 좀 먹어줘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사실 포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과일에 대한 책인데 플로에 그건 작고 동그란 포도잖아. 조금 더 먹고 싶다면 그래 바로 그거야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포도가 이렇게 잠깐 나오긴 하지만 포도가 과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줄 수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풍선껌과 포도씨, 이것도 이제 사실 포도가 직접적으로 나온다기보다는 포도씨가 언급이 되거든요. 신사임당 책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해요. 신사임당이랑 포도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면서 책을 읽어보자 라고 하는데 신사임당에 일화가 나와요. 어떤 여인이 잔치집에 갔는데 치마에다가 얼룩이 묻은 거예요. 아이들이 되게 흥미롭게 여기고 이 이야기를 기억에 남는다고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신사임당에 그림이 나오면서 묵포도도거든요. 이 표현 기법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왜 이름이 묵포도도일까? 먹물로 묵, 먹물로 그린 포도 그림이다. 그래서 여기 하나하나 한자어를 설명을 해주면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했습니다. 신사임당에 포도도를 많이 그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신사임당 하면 보통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바로 5만원권의 신사임당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신사임당뿐만이 아니라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도 5만원권에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포도도가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억을 잘해서 나중에 얘기를 해줍니다. 나라에 대한 책이에요. 프랑스와 칠레. 어른들은 이제 프랑스하고 칠레 하면 포도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하면 금방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맞아요. 포도주로 유명한 나라죠. 프랑스 책을 먼저 보면 포도를 재배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 책을 대상을 2학년, 3학년으로 잡았는데 근데 1학년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재배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문장에서 문맥 속에서 재배라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알아채거든요. 재배가 무슨 뜻일까 했을 때 기른다는 뜻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요. 포도주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발효가 된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발효가 뭘까? 질문을 했을 때 발효는 오랫동안 시간을 거쳐서 더 맛있어지는 과정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여기서 더 나가서 좀 발효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주고 싶다 하면 발효랑 부패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래서 부패란 썩는다, 음식의 맛이 상한다 라는 것까지 다뤄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와인의 종류도 나와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이 나오는데 포도에 대한 다른 책에서도 와인별로 먹는 음식이 뭐가 있는지 나오거든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책인데 레드 와인은 고기랑 먹는다, 화이트 와인은 생선과 마신다 라는 내용이 나와서 여기서 이제 저는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책을 또 자세히 볼 거라면 여기서 한 번 더 다뤄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포도를 재배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요. 왜 좋은 환경일까? 햇빛이 많고 그리고 비가 적게 내려서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칠레 책에서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칠레에서도 마찬가지로 햇빛이 쨍쨍해서 포도를 기르기에 안성맞춤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송알송알 탐스러운 포도라는 책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의 한 사리가 나와요. 한 사리도 나오고 포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이제 번굴손에서에 대해서 다루고 꽃이 굉장히 작고 여러 개가 달려있다. 이 책은 정말 잘 되어 있는 게 이렇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한 사리를 쭉 사진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사진으로 아이들이 포도가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그 과정을 볼 수 있고 포도를 먹는 동물들도 나오고 포도의 종류, 포도에는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 그런 종류가 다양하다. 짧아요. 그래서 쉽게 읽힐 수 있어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꽃과 열매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꽃일까? 다닥다닥 꽃이 피었네. 포도꽃이었다. 이게 꽃 하나고 꽃이 시들면 열매가 부풀어 오른데 꽃이 지면 다양한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이해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백과사전인데 포도 신의 선물이라고 한다.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린 이 책에서도 언급이 되는데요. 포도가 왜 신의 선물일까라고 해서 연관 지을 수 있는 게, 연결 지을 수 있는 게 술의 신 디오니소스가 나와요. 디오니소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고 포도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포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 오래 전부터 포도가 재배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온대지방에서 자란다, 우리나라도 온대지방에 속해 있다라는 걸 다뤄줍니다. 포도가 덩굴식물이다라는 사실도 나오고 색깔도 나오고 포도에 번식하는 방법이 나와요. 꺾꽂이와 피무지가 있는데 이것까지는 솔직히 이제 꼭 다뤄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포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는 친구나 번식이라는 단어를 조금 아는 친구라면 이 내용을 다뤄주면서 포도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번식하는구나 알려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포도에 대한 책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사임당 책을 아이들과 재밌게 읽었고요. 나라에 대한 책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해줘서 재밌게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포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